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저의 영상 기억하시나요? 연말 파티를 위한 꿀팁들을 대방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식초는 뭔가요? 칼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쓰는 제품들, 기물들 소개해주면 어떻겠냐는 댓글도 있으셔가지고 한번 급하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고 데비스라는 레스토랑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본캐는 패션 디자이너인데 데비스라는 브런치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살던 집이었고 가정집의 느낌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시선 강탈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노란색 오븐이죠. 오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제가 실은 오븐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로스트 비프라던가 로스트 치킨이라던가 아니면 부르기뇽이라던가 오븐 안에서 슬로우 쿠킹하는 그런 요리들을 좋아해서 오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오븐이 있었는데 집을 이사 가면은 그 오븐을 드려야지 라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이사를 하기 전에 데비스 레스토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여기가 가정집의 느낌이 있고 가정에 있을 법한 키친으로 꾸미고 싶었기 때문에 이 오픈 키친에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런 것들만 다 모아놓게 됐어요. 그래서 짠! 이 노란색 오븐 보이시죠? 이 오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오븐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라꼬르뉴라는 오븐이에요. 1908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오븐인데 이 오븐의 특징은 사실 이렇게 쨍한 컬러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파란색, 빨간색 너무나 많은 색깔이 있어요. 정말 무슨 색종이처럼 컬러 팔레트가 많은데 제가 이 노랑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계란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에그 옐로의 노란색이요. 이 노란색이 굉장히 채도가 높고 깊이감이 있는 옐로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포뉴페라는 가장 베이직한 라인이에요. 사이즈가 아마 가장 좀 기본형으로 나온 오븐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키친에는 좀 맞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 깊이에 맞게 상판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깊이가 맞는 거고요. 여기 손잡이들이 굉장히 앤틱스럽죠. 벌써 100년이 넘은 브랜드인데 그 당시에도 아마도 좀 클래식한 디자인을 차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속을 색깔을 고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 데비스의 모든 금속 컬러가 이런 매트한 골드, 황동 색깔이에요. 브라스 색깔이 가장 많은데 근데 이 오븐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아치형의 쉐입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아치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열이 이렇게 한번 둥근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요리가 더 맛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안이 열과 공기가 거의 다 차단이 돼서 이 안에서 굉장히 요리가 극대화돼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븐에서 요리를 하면 굉장히 더 맛있는 요리를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서비스 타임에도 여기에서 수란을 만든다든지 프렌치 토스트처럼 오래오래 좀 구웠으면 되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있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이쪽 주방에서 또 이 오븐의 위에 쿡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점이 너무 더 많지만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오븐이 앞에가 안쪽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오븐은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부푸는 요리를 할 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푸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크셔 푸딩 같은 거는 좀 작은 컨벡션 오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라꼬르뉴 오븐 위에 주로 많이 걸려있는 팬이 있어요. 이 구리팬인데요. 구리팬도 브랜드가 몇 가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모비엘 제품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뭐 구이를 하는 팬이냐, 뭘 끓이는 냄비냐, 뭐 이렇게 좀 나누는 편이긴 한데 이 구리는 사실 팬과 냄비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사이즈별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름이 30cm인데요. 얘는 생선을 여기다가 구워도 좋고 아니면 구운 다음에 여기 넣어가지고 플레이팅을 하기에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 보면은 이 바깥은 다 구리예요. 구리 색깔이죠. 그리고 이 안쪽은 스테인리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리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열에도 굉장히 뜨겁게 팍 닳지만 단점이라면 차갑게 두면 굉장히 또 차갑게 식는 성질도 있고 산성이 들어가면 부식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에 와서는 구리팬들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안쪽을 마감을 해서 열 전도율은 낮지만 열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구리가 빨리 닳고 스테인리스는 그 열을 좀 천천히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손잡이가 철로 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동 색깔도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실버냐 골드냐 하면은 약간 골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도 저는 너무 반짝반짝한 것보다 약간 세월의 때가 묻어서 이렇게 좀 매트해진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모비엘 펜은요, 요 두께에 따라서 약간 컬렉션처럼 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150이라고 써 있으면은 1.5mm, 그리고 250 그러면 2.5mm, 200 이러면은 2mm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프로페셔널 세트만 20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150과 250의 중간 200이고 이 친구는 15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면 확실히 좀 가벼운 면이 있고 이 구리 브랜드 모비엘이 1830년대 설립이 됐대요. 이제 거의 200년이 된 회사네요. 혹시 프렌치 수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프렌치 수프는 배경이 1850년대 이후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그때는 불꽃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뜨거운 쪽에서 소스를 끓이다가 불을 낮춰야 될 때는 약간 옆으로 빼서 열이 올라오지 않는 쪽으로 팬을 옮겨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의 키친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를 보실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오븐을 주로 쓰다 보니까 오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물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애정하는 브랜드가 르크루제입니다. 사실 이 위에 전부 다 르크루제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집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요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제일 작은 거 하고 제일 큰 거를 남겨놨어요. 제일 큰 거에 뭐 국도 끓이고 어제도 등갈비 김치찜을 했는데 약간 그런 용도로 쓰고요. 솥밥도 해먹고. 르크루제 하면은 이 오븐처럼 쨍한 컬러가 생각나시죠? 이게 가장 오래된 냄비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샀으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사실 그때 뭐 신혼살림에 이 정도 굉장히 큰 냄비고 그때도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제가 너무나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벼르고 별러서 결혼하게 됐을 때 이 냄비를 샀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 르크루제 브랜드가 100주년이 됐대요. 벌써. 굉장히 또 이 르크루제도 오래된 헤리티지가 있죠. 근데 얘는 뚜껑에 사이즈가 써 있어요. 27cm 오벌 쉐입인데 이 친구는 요즘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20cm. 얘는 20cm고 얘는 22cm. 지금 여기 22라고 보이죠? 여기 22cm. 르크루제는 주물 냄비예요. 무쇠인데 무쇠 하면은 우리나라도 가마솥을 썼고 중국 사람들은 웍을 쓰잖아요. 완전 그 얇은 철. 그런데 그런 웍이나 가마솥 같은 경우는 기를 들여야 돼요. 구리와 마찬가지로 쇠도 산성에 약하고 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에나멜 코팅을 해요. 거의 800도 이상에서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르크루제는 무쇠 장인과 에나멜 코팅을 할 수 있는 장인이 만나서 설립한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장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또 명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잖아요. 굉장히 뚜껑이 무거워요. 뚜껑이 무겁다는 건 뭐냐면 내용물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 안에서 대류를 통해서 재료를 굉장히 골고루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분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재료에서 나온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여기 아귀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딱딱 고정이 돼서 그리고 무거우니까 여기서 공기가 나가지 못해서 이 안에서 수분이 없어도 요리를 할 수 있다. 물을 조금은 넣고 그리고 불은 약하게. 이런 무쇠는 구리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낮아서 좀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한 번 달아오르면 그 열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중불에서 가열을 시키시고 한번 끓어오르거나 이제 그러면은 약불로 해서 뚜껑을 닫아서 요리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단시간에 재료가 가진 맛을 최대치로 뽑아내서 제가 르크루제를 자주 가까이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아이는 이 친구인데요. 연말이면은 꼭 한 번씩 쓰게 되는 이 이제 호박 모양 캐서롤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해외에서 르크루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브랜드에서 약간 호박 모양으로 생긴 주물 냄비가 있어요. 근데 서구에서는 연말에 어떤 풍성한 식탁을 꾸밀 때 호박 모양이 많이 나와서 호박 모양으로 냄비가 브랜드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오벌 쉐이커, 시그니처 원형 냄비, 그리고 캐서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냥 들어도 꽤 무게가 나가는데 안에 내용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손목 괜찮으세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손목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이 진짜 나가겠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 코어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필라테스를 왜 해야 되는지를 주물 냄비를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제가 또 정착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텔인데요. 크리스텔도 프랑스 브랜드예요. 저는 이렇게 웍하고 프라이팬을 써요. 여기도 조금 작은 사이즈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큰 사이즈, 이거 28cm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거는 무겁기 때문에 약간 양손으로 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손잡이가 탈부착이 돼서 어디에든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불꽃이 닿으면 좀 그을리기 때문에 요리를 여기서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테이블로 바로 가져가서 먹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여기 바닥이 굉장히 3중, 5중 막 이렇게 해서 달아오르고 나면은 열이 굉장히 오래 보존이 돼서 천천히 슬로쿡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스텐팬 쓰기 어렵지 않나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뭐 기를 들이는 개념은 아닌데 예열만 충분히 하면 정말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눌어붙죠. 뭐가 이렇게 끈적하게 요리하다 보면 있는데 사실 프랑스 요리는 그런 그을림까지도 뭐 와인을 부어서 다시 날리면서 그 밑에 눌어붙은 맛가지를 소스에 다 활용하는 게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다 보니까 요리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잘 닦으면 반짝반짝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뚜껑도요. 이렇게 납작한 거를 하면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둥근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빨간색도 가지고 있고 양손 손잡이 까만색도 있는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 빨주노쇼 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붙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만 봐도 되게 컬러풀하고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글로벌 나이프인데요. 저는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기본으로 쓰는 요리용 칼인데 이 글로벌 나이프 특징은 여기가 일체형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스테인리스인데 보통 칼들이 여기서 끊어져서 나무 핸들이거나 주석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부식이 되기도 하고 뭐가 끼기도 하고 좀 틈새가 벌어지기도 해요. 위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걸로 시트러스 샐러드 할 때 오렌지를 얇게 썰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오렌지를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그렇게 얇게 빚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칼이 잘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절삭력이 최고입니다. 이 글로벌 나이프는 저는 이렇게 풀 세트를 진짜 권해드리는 게 이거 가위 있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 식도 있죠? 얘보다
이렇게 조금 작은 애,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치즈를 썰거나 치즈보드 위에 꽂아둬서 식탁 위에서 뭔가 잘라 먹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과도 같은 사이즈도 있고 톱날이 있는 빵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 하나면 정말 주방에서 필요한 모든 세트가 딱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나이프 블럭도 되게 모던하고 약간 우주선처럼 예뻐가지고 쓰고 있고, 그 진짜 좋은 거는 이 칼 가는 게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 가는 것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관리하면 좀 무섭네요. 칼 가는 거 쓱쓱쓱.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양손을 다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오른손을 위한 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이거는 왼손잡이도 쓸 수 있게 양날이 똑같이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마감도 의료기기에서 쓰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재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아두시면 되고, 저는 진짜 이걸로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드릴 일은 없다. 나이프는 진짜 정착했습니다. 가장 질문 많았던 게 이 소스인데요. 운 화이트 와인 식초는 연도가 올라갈수록 약간 이렇게 끈적함이 있으면서 단맛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랑 이 화이트 와인 식초만 있으면 끝. 이게 되게 쫀득하네요. 네, 이거는 콘디멘토 발사믹 식초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 비니거가 있고 발사믹 비니거가 있는데, 와인 비니거는 만들어진 와인에서 식초를 만드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발사믹 비니거는 포도 원액을 발효시켜가지고 식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원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사믹 식초가 대부분 더 비싸고요. 콘디멘토라고 해서 양념이란 뜻이거든요. 점도도 있고 맛이 조금 더 풍부한 콘디멘토 발사믹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흰색 비앙코 얘는 청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추럴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올리브오일만 뿌려도 너무 샐러드가 맛있고, 토마토 마리네이드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에 마늘,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만 넣으시면 내추럴한 단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까만색도 있고 로제 애플이랑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먹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야 돼요. 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식초의 단짝 친구는 올리브오일이죠. 제가 지금 제일 잘 먹는 올리브오일은 오로바일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올리브오일 컴페티션에서 상도 많이 받는데 스페인 왕실에 납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지금 이 노벨로라고 써있는 거는요, 갓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있으면 못 드시는 버전인데, 10월에 처음 올리브를 수확하자마자 2시간 안에 저온 압착을 해서 바로 갓 짜서 그리고 한국에 항공으로 들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얘는 조금 아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데비스에도 그냥 위에 샐러드 같은 거 위에는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진짜 단짝 친구고요. 그 다음에 또 단짝 친구는 배간장. 지난번 김밥 편에서 제가 고기랑 우엉이랑 유부를 볶을 때 딴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얘만 넣었잖아요. 배랑 간장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달이면서 80도 미만에서 은근하게 홍삼 달이듯이 만들어서 은은한 단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딴 거를 안 넣어도 돼요. 불고기 양념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에삽이라 그러죠. 애플 사이더 비니거. 얘는 포도로 만든 비니거고, 이건 애플로 만든 비니거라서 산도가 좀 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만두나 전 같은 거 찍어 먹는 초간장 만들기 너무 좋아요. 이거는 단짠, 요거는 새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짠, 이렇게 단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진짜 얘가 한동안 한국의 품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시나요? 이게 뭐게요? 조금 캐비어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맞아요. 발사믹 캐비어라고도 부르고 발사믹 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알갱이로 탱탱볼처럼 탱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신세계죠? 김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회, 사시미 같은 거, 카르파치오에 얹어 먹으면 너무 맛있고, 이 적포도로 만든 이 까만색은 진짜 약간 캐비어 같지 않나요? 요리 위에 진짜 플레이팅하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반짝반짝 구슬처럼 예쁘고 와사비 맛은 여기에 와사비를 넣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고 이 세상에. 그래서 저의 지로는 그냥 그때 가장 신선한 거 내지는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거를 좀 작은 병을 사서 유목민처럼 저거를 다 맛보고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도 어떤 거는 품종에 따라서 풀맛이 세고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라이트한 것도 있어서 라이트한 거는 그냥 위에 뿌려 드시고 굉장히 진한 맛은 요리할 때 쓰시고 이런 식으로 맛에 따라서 그냥 다른 음식하고 페어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방에서 가장 잘 쓰는 소스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그리고 발사믹 식초를 알갱이로 만든 발사믹 펄, 저의 최애, 배간장, 그리고 애플 사이더 비니거. 얘랑 얘를 섞으면 정말 초간장 맛있고 얘랑 섞으면 샐러드 드레싱이 그냥 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 만들고 위에 이거를 약간 얹어서 예쁘게 플레이팅. 얘네들이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잘 쓰는,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소스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주방에 들여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자주 쓰는 아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이 제품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특장점은 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공부를 하고 쓰는 편이어서 제가 아는 것들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마님들 재밌게 보셨죠? 기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이 에피소드 만들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마마님.